여러분. 저 월요일 몇 시에 가요? 어? 저 월요일 몇 시에 가요? 월요일? 네. 선생님 그때 월요일로 그랬죠. 다음 주. 3시? 올 수 있나? 3시? 아니 저 그때 수업해가지고 학교 전화로 가고. 최대한 일찍 오세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만히 있어보자. 기아. 시야 일요일이에요. 기아. 아니 저 시야 하게 되면 일요일에 왔을 텐데. 자, 일단 조사를 좀 할게요. 자, 일단 이제 기존 그 어느 반에 포함되어 있을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무슨 반이야? 1번 반이야, 2번 반이야? 2번. 어느 반이야?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2번. 원래 수토 일반이었던 학생들은 여기. 그 다음에 원래 화목 일반이었던 학생들은 여기.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너는 여기 선택하든 여기도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네. 선택하시고. 김다은은 요거 1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친구는 여기. 오늘 새로운 친구들 3명은 목토로 안내받았죠? 네. 목토로 안내받았으니까 여기, 그 다음에 수요일 날 2시부터 5시 45분 이렇게 오시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토끼 눈을 뜨고 쳐다보지? 아, 그냥 있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선택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요거를 지금 확정을 해서 이제 출석부를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문고 학생 빼고, 광문고 학생은 선생님이 따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기존에 확통을 들은 사람, 확통을 공부를 한 사람은 요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하를 처음 배우는 학생은 요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두 개를 다 선택하시면 예, 하셔도 되죠. 다 내가 배워야 된다면. 근데 확통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수업이기 때문에 아마 3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를 중점적으로 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확률 파트까지 기출 문제나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광문고 학생들은 따로 수업을 한 다음에 요거는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따로 얘기할게요. 따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기하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학교 시험에 기하가 있으니까 기하가 있는 학교에 시험을 나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기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 안 된 사람. 나는 이 중에서 뭐 선택해야 될지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네, 그럼 물어볼게요. 김다은 A 코스? 확통? 네, 확통이면 A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기하면 B라고 얘기해 주세요. 김태우? A. 임채윤? A. 장영빈은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광문 마찬가지예요. 광문고는 다 마찬가지로 A. 창규는 에? 두 개 다 했다고? 버틸 수 있겠어요? 준수는 저기 따로 이 광문고 학생하고 똑같이. 박준수는 A. 네. 혹시 기하는 안 해요? 좋아요. 백준규? 네. 그럼 일요일은 나올 수 있는 거야? 확정이 아니네요. 이두리? 뭐야? 잘 모르겠다는 얘기는 기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지. 좀 이따 끝나고 얘기해요. 상훈이? B. 윤상이? A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지호? 저 B 할 건데 실험에는 기하가 있어요. 기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뒤에 서커스를 하고 있네요. 자, 이게 시간표가 적용되는 게 다음 주 1월 1일부터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다음 주 1월 1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똑같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그래서 수요일 살짝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학원이 쉰대. 학원을 문을 닫는데 그러면은 오늘처럼 그때까지만 합반 수업을 하느냐 아니면 1월 1일 날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서 오느냐 이거의 문제인 거거든요.
난 1월 1일 날 나올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뭐야? 아무도 안 들어? 그래요. 뭘 그렇게 빙긋이 웃지? 자, 그러면 1월 1일은 학원 방침에 따라서 쉬는 날이긴 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수업을 좀 빼기는 좀 그래요. 우린 지금 급한 사람들인데 고3인데 1월 1일부터 우린 고3이잖아요. 네, 고3인데 빼기가 좀 그래서 목요일 날 이렇게 목요일 날 2시에 와서 뭘도 아니기는. 자, 목요일 날 2시에 와서 빡세게는 안 할 테니까 적절히 조금 좀 문제 푸는 시간도 있으면서 그렇게 좀 합시다. 목요일 날 2시부터 5시 반, 6시 15분부터 10시까지 못 있는다. 손 들어보세요. 자, 원래 오는 날이에요. 근데 원래는 한 번만 오는 건데 두 번을 2시부터 원래 수목 올 거를 한꺼번에 하자는 얘기죠. 예? 예. 10시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수목에 나눠서 올 거냐. 그러니까 1월 1일에 나와서 수목에 나눠서 올 거냐. 목요일 날 한꺼번에 올 거냐.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나오면 저 시험 들어가세요? 수요일 날 나오면. 근데 한두 명만 나오는데 막 하긴 좀 그래서. 왜? 1월 1일 날 나오고 싶나? 수요일 날 나올 수 있다고요? 네. 의견 조율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잘 들어,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만큼 하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더 해주겠다는 거지, 더 하자는 거지. 원래 1월 1일은 쉬는 날인데, 그 쉬는 날의 수업을 목요일에 한꺼번에 다 하자는 거지. 원래는 하루가 빠지는 거지만, 빠지지 않고 그냥 하자는 거지. 그게 낫겠냐? 아니면, 그냥 한 번만 할래? 자, 나는 아니야. 어떻게 하고 싶냐? 잘못 얘기하면 지금 돌 맞아. 지금 분위기가 약간 한 사람 지금 몰고 와서 돌 던질 분위기야 지금. 백준규 어떻게 할래? 2시부터 10시까지 나올 거지? 왜냐? 어차피 안 오니까 너는. 자, 쟤를 향해서 돌 던지시면 됩니다. 뭐야, 이 분위기가 다 이게 못하겠다는 분위기야. 힘들다는 분위기야. 에? 해요?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수원을 하는 거고 한 번은 미적을 하는 거예요. 네, 과목이 다르니까. 안 그러면 그냥 나눠서 하든지. 이게 더 해준다고 해도 지랄들이요. 정해야죠. 목요일 날 그럼 2시부터는 미적분을 하고 6시부터는 수원을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 방학 때 학원에서 준비한 과정이 굉장히 지금 그 빡센 과정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길 가다가 학원 내부에서 시그니처 1350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시그니처 1350이 뭐냐? 수원 문제 1350 문제를 방학 2달 동안 풀겠다는 거예요. 9주 동안 풀겠다. 자, 그러면 9주
9주 동안 1350문제 풀겠다니까 1350을 9로 나눠보세요. 얼마 나오죠? 150문제. 그러면 한 주에 150문제를 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하나당 25문제예요. 1, 2, 3번 계산 문제 빼고요. 21번 빼고요. 30번 빼고. 그러니까 킬러 문제 빼고 3월 모의고사 범위에 들어가 있는 수1에 대한 25문제씩을 150문제 풀려면 몇 회 봐야 돼요? 6회 봐야 되죠. 6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주일 중에 하루를 빼고 6번을 25문제씩 모의고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수원 전범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원을 다 배우고 내신 대비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나는 걱정이 되는 거야. 뭐가 걱정이 되느냐? 기억이 안 나요. 라는 말로 다 일관할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등비수열의 공식도 지금 기억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꽤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하는데 수원을 좀 빠르게 한번 짚어주고 싶은 거예요. 빠르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그 1350제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 시작했어야 돼요. 9주가 되려면 예. 시작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다음 주 그러니까 목요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하루에 모의고사 하나씩. 사실 말도 안 되는 거 아는데 혹시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나서 엄청난 실력 향상을 보일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OMR을 같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고 OMR 체크를 해가지고 그 OMR을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성적이 분석이 될 거고 성적이 분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취약 유형들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자동으로. 그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 선생님이 일주일에 의무적으로 3회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75문제니까 그래도 할 만하거든요. 일주일에 75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을 좀 그 서포트 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 해당 과정에 대한 그 개념 강의들은 선생님 유튜브에 자꾸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시면서 시그니처 1350을 풀기 위한 어떤 뭐 필수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올려놓을 테니까 물론 그거 볼 시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지만 일단은 서포트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서포트를 하고 일주일에 의무적으로 3개를 줄 거고 이거는 선택이에요. 일주일에 3개를 풀는 건 의무인데 3개를 풀어도 되고 4개를 풀어도 되고 5개를 풀어도 되고 6개까지 풀어도 돼요. 6개를 풀면 우리 한 뭐뭐 씨가 얘기했던 비약적인 성적 향상을 이룰 수가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럴 거 아니에요. 하루에 25문제씩 무조건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수1에 쉬운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4점짜리 21번하고 30번만 제외하고 전부 다니까 실제로 난이도는 그래도 꽤 있는 편이에요. 그거를 일주일에 6개를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그 열심히 노력한 만큼 받게 되어 있고 수학 1은 여러분들이 수능을 봐야 하는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올라가는 과목이 수학이니까. 대신에 이제 그거를 지나치게 많이 해서 질리는 상황까지만 안 가면 돼요. 근데 문제를 많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쪽 문제에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 실제로 모의고사가 6개씩 9니까 6, 9, 54개의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방학 동안 54개의 모의고사를 풀었다. 21번, 30번을 제외하고 54개의 모의고사를 풀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형태에 내가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3월 초반에 3월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생각을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얼떨결에 그냥 두두두둑 하다 그냥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최대한 빨리 요거를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정합니다. 자, 한마디만 더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음 주 1월 2일이 되면 고3이 되는 거예요. 고3이에요. 그 이름의 무게를 느끼셔야 돼요. 나는 고3이다. 이름의 무게를 느끼시고. 자,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1월 2일이죠. 자, 목요일 2시부터 5시 45분까지 미적분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시 15분부터 10시까지 수학 1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 목토니까. 가만히 있어 봐. 목토니까. 목토. 반대로 돼야 되겠네. 자, 이렇게 진행을 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은 2시에 와주시고요. 자, 토요일 날 몇 시에 오는지 나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난 토요일 날 몇 시에 오는지 모른다. 토요일. 원래 수토반은 토요일 6시 15분. 원래 오던 시간에 오는 거예요. 수요일도 6시 15분. 토요일도 6시 15분. 목요일만 2시예요. 알겠죠? 네. 수, 목, 토. 이렇게 오는 거. 네. 자, 토요일 날 언제 오는지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네. 좋아요. 아,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은 아직 1월 1일이 되기 전이잖아요. 네, 1월 1일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오던 대로 와야 돼요. 일요일에 몇 시에 왔죠? 4시 반. 준수는 근데 4시 반에 와야 돼요. 확통을 해야 되니까. 광문고는 4시 반, 하남고도 4시 반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재고는 2시에 오던 사람 있고 7시 반에 오던 친구들 있죠? 그때 알아서 오셔야 되고. 네. 토요일이요? 토요일은 이게 요번 주부터 수업이 이렇게 이동이 된 거라서 토요일은 똑같이 오셔야 돼요. 아, 똑같이가 아니고 토요일은 수토반이니까 6시 15분. 네? 아, 수토반 아니었는데 이번 주부터 그 수토, 목토는 바뀐 거고 주말 수업은 안 바뀐 거예요. 그게 헷갈릴까 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 주. 어? 토요일 2시? 토요일 2시는 뭐죠, 갑자기? 아, 맞아요. 근데 학교가 2시에 올 수 있어요? 토요일 날 2시에 와요? 6시 15분에 와요? 그건 선택을 해도 되는데 같은 학교 학생들이 수토에 많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반을 그렇게 배정을 해놨어요. 아무 때나 와도 되는데 약속을 하고 와야죠. 네. 그냥 딱 이러는데 2시 반이네 그럼 좀 이따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토요일 날 미적 나가요. 이번 주는. 네. 미적 다음 주부터 수원 나갑니다. 알겠죠? 이번 주까지 수원 미적 할게요. 계속. 오세요. 네? 너는 2시에 오세요. 자, 헷갈린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토요일 날 언제 오는지 모르겠다. 친구 언제 와야 되지? 2시. 오케이. 2시. 아, 좋아요. 오케이. 몇 시? 상관없어요. 네. 근데 시간이 애매하잖아. 그거 좀 이따 얘기합시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우리가 급수를 배웠기 때문에, 급수 계산하는 거 배웠기 때문에 세 번째는 급수의 성질을 배웁니다. 자, 급수의 성질을 배우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급수, 무한히 더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라고 배웠냐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얘를 급수의 정의라고 불러요. 근데 이 급수의 정의를 계산을 할 때는 급수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해요. 이렇게 나누어서 급수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 급수를 계산을 할 때는 당연히 성질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성질이 생기느냐? 이 Sn 대신에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시그마의 성질과 리밋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성질이 성립을 해요.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과 리밋의 성질 중에 차이가 있었던 게 있었어요. 시그마의 성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래요? 리밋의 성질은 아까 수렴한다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실수배가 다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실수배 다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시그마는 시그마 계산할 때 더하기, 빼기는 분배 법칙 하듯이 따로따로 써도 되지만 곱하기는 따로따로 쓰면 돼요, 안 돼요? 곱하기, 예를 들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을 k 곱하기 k라고 써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된단 말이에요. 곱하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리밋은 되잖아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수렴만 한다면 an 곱하기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에요. 얘는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급수를 계산할 때는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야.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 교집합만을 따지게 돼요. 즉 실수배 됐었고요. 실수배.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는 됐었는데 곱하기 나누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얘기 때문에 급수의 성질은 당연히 이 두 가지를 만족을 시켜요. 무슨 얘기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것은 an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bn을 하게 되면 얘는 따로따로 나누어서 더하기 빼기는 따로따로 나누어서 계산이 가능해요. 이렇게. 자, 여기에 만약에 실수배가 되어 있다면 실수배를 따로 떼서 이렇게 가능해요. 자, 이것까지는 되는데 곱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급수의 성질이에요. 이 급수의 성질. 그래서 자,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것도 이렇게 한꺼번에 합쳐져 있던 것도 따로따로 해도 되고 따로따로 해야 됐던 거를 하나로 합쳐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급수의 첫 번째 성질이에요. 그게 밑에 있는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더하기 빼기 실수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실수를 계산하는 것처럼 똑같이 계산하면 되는데 곱하기만 안 된다, 나누기만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보세요. 유제 7번. 유제 7번 보시면 전부 다 더하기 실수배 되어 있죠. 더하기 실수배 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실수처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실수처럼 계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직관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게 이제 급수의 성질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급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를 생각해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급수, 우리말로 쓸게요. 급수라고 하기 때문에 자, 이 급수가 만약에 알파로 수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3으로 가까이 간대. 자, 3으로 가까이 가는데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a의 n-1은 어디로 가까이 가게 물어봤어요. 그냥 느낌을 얘기해 보세요. an이 3으로 가까이 가. 그럼 an-1은 어디로 가까이 갈까?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여기 있던 놈을 무한히 보내는 거고 요거 하나 전에 있던 놈을 무한히 보내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가는 건 어떻겠어요? 얘가 수렴한다면 결국 같은 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겠죠. 그래서 얘가 3으로 간다면 당연히 얘도 3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3으로 가까이 가는 거. 그래서 이 성질을 활용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어차피 SN이 알파로 간다고 하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거 2면 Sn-1도 당연히 알파로 가겠죠? 이 원리에 의해서 n이 3으로 가면 n-1도 3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an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관계에 의해서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급수가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디로 가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an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sn에서 sn-1을 뺀 놈으로 계산이 가능한데 얘가 수렴하면 빼기도 마찬가지로 따로 계산이 가능하죠.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가정했을 때 이게 전부 다 더하기 빼기나 실수배가 전부 다 따로따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에서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을 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값하고 이 값이 전부 다 어디로 가까이 가니까 알파로 가까이 가니까 알파 빼기 알파에서 어디로 간다?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수열의 이 급수의 두 번째 성질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급수가 수렴해. 그러면 AN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야. 내가 무언가를 계속 더해. 무언가를 더하는데 자, 보세요.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양, 이 목표가 이 모양이에요. 자, 이 목표야. 근데 이 목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무언가를 계속 더해요. 계속 더해가지고 한없이 더해가지고 여기는 이 목표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서는 계속 더해지는 양이 한없이 작아지겠죠. 그죠? 자, 어떤 것을 계속 더해가지고 한없이 이 값에 가까이 가게 하려면 이 값에다가 더하고 해서 이 값이 만약에 커지면 이 값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계속 더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값이 1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 값은 더해진 값은 한없이 커지겠지. 이 값이 0으로 가지 않는다면. 근데 이 값이 한없이 0으로 가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이 전체의 합이 그래도 수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성질이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는 수능 문제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제될 가능성은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되는 거죠. 어떤 급수가 수렴해. 그러면 AN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간다라고? 0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반대도 성립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반대도 성립하느냐. 그런데 반대는 성립을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리밋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n이 0으로 가요. 자, 0으로 가는데 이 0으로 간다고 해서 이거이면 자,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이 급수가 수렴하느냐 라는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파악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틀린 명제예요. 왜 틀린 명제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AN을 n분의 1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당연히 0으로 가거든요. 자, 0으로 가게 됐는데 이것들을 한번 계속 더해 볼게요. 무한히 더해 볼게요. 급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해서 계속해서 더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보단 당연히 크겠죠. 왜? 이건 똑같은데 얘는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이거 두 개 더한 거보다 클 거예요. 즉 이게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거 4개를 한번 묶어보세요. 그럼 이게 4개를 묶은 거는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을 한 것보단 당연히 클 거예요. 그죠? 근데 이 8분의 1 4개 더한 게 얼마냐면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다음 거에 8개를 모으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거에 16개를 모으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거에 32개를 모으면 또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무한히 간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정말 끝이 없는 거지. 계속 끝이 없이 계속 뭐가 더해지는 거야? 2분의 1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예요. 2분의 1이 계속 더해지면 한없이 이 값은 커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0으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급수가 수렴하면 AN은 0으로 가는 게 맞는데, 자, 이게 0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거의 역인 명제는 성립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이면 이거이다를 원래 명제라고 하면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역이거든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딱 드는 섬광 같은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스칠 거예요. 명제고 역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명제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명제가 참이면 항상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1학년 때 기억 어디에선가 생길 거라고. 그걸 뭐라고 하죠? 대우라고 하죠. 대우. 예. 이 명제가 성립하기 때문에 대우 명제도 항상 성립한단 말이에요. 대우 명제가 뭐냐? 대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하고. 즉 이렇게 자리를 바꾸고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을 한다?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디로 가지 않으면 0으로 가지 않으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수렴하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이것은 발산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얘가 발산하는지 안 하는지는 쉽게 알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것만 가지고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가지고. AN이 0으로만 가지 않는 것만 확인을 해도 얘는 발산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도. 무슨 얘기냐?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볼래요? 1분의 2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4분의 5 더하기, 자, 이런 급수를 한번 계산해 봐라.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단해 봐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거의 일반항을 쓰세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n 플러스 1을 계산하는 거예요. 1을 넣으면 제, 2를 넣으면 제, 3을 넣으면 얘, 4를 넣으면 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뭐 수렴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야, 이걸 계산을 할 수 있나? 얘가 어디로 가요? 일반항이 어디로 갑니까?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 플러스 1 어디로 갑니까? 1로 가죠. 1로 가지. 1로 가니까 0이 아닌 거야. 0으로 가지 않으면 무조건 뭐 한다고? 발산한다. 그래서 얘는 발산한다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발산을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떤 급수의 발산함을 판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는 요 놈 있죠. 여기는 요 놈. 자, 여기는 요 놈이 어디로 가면 된다? 0이 아닌 값으로 가면 발산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수렴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이 안에 있는 건 어디로 가야 된다? 반드시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제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잘 보세요. 자, 이 내용을 바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8번에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유제 8번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 유제 8번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두 개의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 자, 요게 바로 이제 급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건 급수, 무한히 더하는 건데, 무한히 더하는 건 사실 이걸로 끝나요. 왜 끝나냐? 합의 극한을 구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성질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야. 기본 개념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냐? 응용 개념만 남았어요. 즉, 어떤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한 아주 빠른 방법들을 배우는 것만 남았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여기까지만 쫙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번하고 유제 8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지금 저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가 실제로 수능이나 평가원,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 기출에 나올 법한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데 그냥 막 문제를 보고 막 새롭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아까 전에 급수의 성질이었단 말이죠. 급수의 정의를 했고 급수의 계산을 했고 급수의 성질을 했단 말이에요. 급수의 성질은 두 가지예요. 실수처럼 계산이 가능하다. 더하기 빼기 실수면 따로따로 계산 가능하다. 두 번째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급수의 성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보세요. 급수가 수렴한다고 할 때 일반항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급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단원에 급수 단원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가 R이고 R의 N제곱이니까 이 등비수열의 극한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등비수열의 극한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극한 계산하는 거죠. 아까 전에 1단원에. 뭐 번호는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이 두 가지에서 사실 해야 될 건 뭐예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럼 얘가 0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얘가 0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3은 0으로 간다. 수렴하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수렴하는 이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극한값의 성질이 들어가는 이 1단원에 극한값의 성질이 들어가는 거죠. 극한값의 성질이 들어가니까 극한값의 성질의 주된 내용은 뭐였냐? 그냥 실수처럼 계산해라. 얘가 0으로 가면 얘가 3으로 가야 되는 거지. 얘가 3으로 가려면 얘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다? 2분의 3으로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AN의 극한값은 어디로 가야 된다? 2분의 3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2분의 3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2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1이고 얘는 2분의 3의 n 플러스 2제곱 플러스 1인데 등비수열꼴이기 때문에 얘가 1보다 큰지 자, 이게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얘가 한없이 커질 거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이놈으로 나누어 준다가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여기에 2가 있으니까 2를 끄집어내고 즉 4분의 9로 끄집어낸 다음에 2분의 3의 n제곱으로 나누어 주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1 더하기 2분의 3의 n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9에 더하기 2분의 3의 n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근데 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무한대로 갈 것이고 무한대분의 1은 얘가 0으로 갈 테니까 얘가 0으로 간다. 그래서 남는 건 뭐만 남는다? 4분의 9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해주셔야 될 것은 뭐냐? 이게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실제로. 이게 되게 쉬운 문제예요. 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정답률을 보면 알 수 있죠. 82%나 되는 정답률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2020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6월 평가원 나형으로 출제가 됐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미적분이라는 단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미적분이라는 과목은 가형밖에 없어요. 그럼 가형에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여기는 문제를 보고 막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만의 해석을 막 해서 즉흥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툴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구를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개념과 이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얘에서 해야 될 건 급수가 수렴하면 A에는 0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극한 계산을 하는 거는 절대값이 1보다 클 때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하거나 발산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수렴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쉬운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더라도 그 문제에 있는 그 조건들을 다 해석하면 아 이거는 이 개념일 거고 이거는 이 개념일 거고 이거는 이 개념이니까 여기서 뭐하고 뭐하고 뭐하면 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결국 수학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 공부하는 공부가 아니라 결국 문제라고 하는 어떤 조립 이 완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조립해서 만드는 그냥 마치 뭐 레고 같은 거죠. 레고. 그러니까 수학은 레고 같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블럭만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블럭이 뭔지 모르는데 이걸 만들어라 그러면 뭘 꺼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이거 꺼내서 해봐, 이거 꺼내서 해봐, 이거 꺼내서 해봐 하면 이거 적당하게 조립하면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했던 방법은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보고 해석을 못 하는데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는 이 개념, 이 개념, 이 개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 그렇구나 하고서 딱 해놓고 나서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구나라고 착각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건 나와 있는 이 블럭을 가지고 조립하는 게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블럭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보고 어떤 블럭을 꺼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그걸 꺼내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누군가 꺼내준 걸 가지고 딱 조립해놓고 아 나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풀어주면 아 원래 쉬운 거네요? 아 쉬운 건데 왜 못해? 원래 쉬운 건데 왜 못해요? 막상 다 꺼내놓으면 쉬운 거예요. 꺼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꺼내는 게. 그래서 자 그런 이 문제의 힌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흥분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흥분했다. 흥분했어. 자, 4번은 등비급수입니다. 자, 이거는 응용 개념이에요. 자, 급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냐면 부분합의 극한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등비급수도 부분합의 극한, 즉 SN을 구해서 무한대 보내면 됩니다. 그럼 등비수열 합 어떻게 구하죠? 등비수열의 합 1-R분의 A의 1-R의 N제곱으로 구하든지 아니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구하든지. 근데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한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이 발산하는 경우는 사실 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면 다 수렴하는 걸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리밋 n이 무한대로 갔는데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 수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봤지만 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수렴하려면 R이 얼마 사이여야 되냐면 -1과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1이 아니다라는 조건 하에서 만들어진 공식이에요. R이 1일 때는 공비가 1인 거는 3 이런 등비수열이야. 얘네들 다 더해보세요. 수렴해요 안 해요? 3 계속 더하면 한없이 커지죠. -3 한없이 더하면 한없이 작아지죠. 수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1을 빼주셔야 돼요. 1이 아니다라는 조건 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서는 얘가 어디로 가겠어요? 자, 다시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그럼 얘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겠죠. 0으로 가겠죠.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요? 1 빼기 R분의 A라고 하는 공식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 아까 전에 뭐 이런 거 계산해 본 적 있잖아요. 야, 이거 어디로 가니? 라고 물어봤어요. 아씨, 이거 어떻게 계산해? 원칙은 뭐라고? n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무한대를 붙이는 거야. 그런데 그걸 해봤더니 지금 공비가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럼 공비가 이 조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조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공식을 바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1 빼기 3분의 1분의 초항이 얼마예요? 1이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한없이 어디로 갈 것이다? 3분의 2분의 1로 갈 거니까 2분의 3이라는 값으로 한없이 수렴할 것이다. 즉 얘를 한없이 더하면 2분의 3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등비급수는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한 거. 그 계산을 어떻게 한다? 똑같아요. 급수는 어떻게 한다?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한다.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하는데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내용이 얘가 -1부터 1보다 작으면 얘는 0으로 간다 했잖아요. 얘가 0으로 가면 남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R분의 A로 모든 등비급수를 다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9번 예제 9번하고 유제 9번을 등비급수에 대한 관점으로 여러분 해석해 주시면 되고 10번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까 전에 등비 수열이 수렴할 땐 여기 1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하고 등비 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요거 하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1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급수는 안 들어가고 수열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여기까지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에 숙제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 10번까지만 정확하게 좀 해가지고 왔으면 좋겠고 물론 되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 23페이지 한번 펴볼래요? 23페이지 보시면 정답률 30% 이상 기출분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30% 이상 되는 거 30% 이하 되는 거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30% 이상 되는 기출 문제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객관식 30%하고 주관식 30%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세요. 객관식 30%면 주관식으로 따지면 10%야. 5%에서 10% 사이인 거예요. 어려운 문제인 거야. 근데 여기에 A형이라고 붙어 있거나 나형이라고 붙어 있다 그러면 이과생으로 봤을 때는 30%가 50%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과 문제로 나오게 되면 50% 정답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풀어서 맞춰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거기에 극한값의 대소관계, 수열의 극한의 활용이라고 돼 있어서 그 맨 뒤에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한번 풀어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이 빨리 뛰어야 될 것 같아. 아, 요번 주 일요일은 4시 반. 방학 때. 아, 그거는 따로 얘기해야 돼. 지금 얘기할 거야. 자, 광문하고 하남 잠깐 오세요.